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지금 오늘이 6월 6일인데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간에 그 영상 올리려고 엄청 많이 시도를 했는데 약간 다 실패했어요. 네. 제가 5월 13일에 난자 채취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지금 너무 한 달 전 얘기여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그 제가 지난달에 난자 채취를 했는데 난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난자도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자 하나 채취한 걸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었는데 그게 5월 13일에 난자 채취를 해서 수정이 될지 안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선생님께서 한 일주일 뒤에 한 열흘 뒤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5월 13일에 그 난자 채취를 했으니까 23일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짬을 내가지고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게 또 목소리가 너무 작고 또 그래서 다시 여러 번 찍었는데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아마 그거 제가 쿠키 영상처럼 편집해서 넣을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제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오늘 휴일이잖아요. 현충일인데 한강에 나왔어요. 근데 한강에 들어오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입구에서. 들어와서도 주차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총 한 1시간 반 정도 주차하느라고 뺑뺑 돌았는데 어쨌든 무사히 주차를 하고 차에 있는데 이제 또 비가 오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튼 제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5월 13일에 채취했던 난자 채취는 그 결과가 3일 정도 배양을 했는데 그 뒤로 잘하지 않았다고 선생님께서. 사실 저는 그 이렇게 수정란이 그 좀 잘 배양이 안 되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3년 전이긴 하지만 두 번 채취해서 수정란을 만들 때 오일 배양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난포가 하나라서 약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23일. 그렇고 저는 이제 그쯤 돼서 결과가 나올 즈음 돼서 또 생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회차 난자 채취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거 좀 정상적인 생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회차가 얼마 안 남기도 해가지고 정부 지원받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회차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기보단 반 정도 쓰고 반이 남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생리라고 보여질 때 하겠다. 그래서 이달은 좀 쉬겠다 이렇게 하고 한 달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한 달을 쉬기로 해서 사실 이번 달에는 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난자 채취를 했는데 수정란이 3일 배양하다 그 뒤로 자라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결과입니다. 이때까지. 근데 6월인데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전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저 여자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기회가 없는데 또 이게 이런 식으로 여건이 안 돼서 패스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왜냐면 이런저런 호르몬 막 이런 거는 저 몰랐거든요.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호르몬 수치 때문에 정상적인 생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어요. 3년 동안에 제가
난자 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호르몬이 뭐 한약 먹냐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약을 먹지 않고 있거든요. 먹어봤자 가끔 뭐 정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데 한약을 먹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게 호르몬 수치가 튄대요. 그러면 한약을 먹거나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생리로 보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사이클을 돌리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시는데 헷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정상적인 생리로 봐야 되는지 이게 어떤 부정출혈인지. 근데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높을 때 뭐 생리를 할 때는 낮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걸 몰라가지고. 호르몬 수치가 생리할 때 일정 그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통계학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어떤 수치는 높아야 되는데 낮거나 하면 이거는 비정상으로 봐서 선생님께서 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약을 먹고 있지 않고 뭐 생리양이나 뭐 이런 것도 정상적인 생리가 맞는데 호르몬 수치 때문에 이번 달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6월 말쯤 다시 다음 회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뭐 딱히 그렇게 뭔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뭔가 제가 이제 진행을 난자 채취를 했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고령이 시험관 실수를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서 경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케이스에 난임 시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똑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 그럼 어떻게 되셨을까 막 그런 거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킨 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영양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그건 좀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영양제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3년 동안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진짜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르기닌부터 시작해서 액상형 아르기닌,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보니까는 노화 방지해주는 무슨 세포? LK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가예요. 그래서 아이허브 이런 데서 유비키놀 이런 거랑 같이 주문을 해가지고 먹어보고 뭐 그러기도 하고 있고. 근데 약간 진짜 나이가 많다는 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졌다는 게 내가 이렇게 의리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값도 너무 보조 영양제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또 홍삼도 먹고 흑염소도 제가 먹어봤어요. 한번 중간에 먹기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지나고 매달 지나니까 그렇게 체감이 안 됐는데 진짜 무슨 거의 노예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끌려다니고 의뢰 위치에 되지 않으시려면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정말 좀 약간 좀 어쩔 때는 비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몸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좀 못된 마음인가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 좀 그렇고요. 너무 막 간절해야 되나, 너무 막 가서 막 예전에 막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 가서 막 뭐 기도 드리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나, 뭐 절에 가서 막 100번 절하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나는 너무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그렇네요.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심리적으로 내 인생인데 우울하게만 보내고 막 너무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렇다고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데요. 좀 반성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제가 심리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는 그럼 뭐 지성을 들이거나 막 뭐 어떻게 하고 물구나무 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약간 방법에서는 영양제나 과학적인 접근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 회차도 정상적인 범주의 생리라고 판단되어지는 사이클로 해서 생리를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목소리 너무 작게 들려서 뭐 입모양이라도 봐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긴 했는데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을 오픈하고 약간 찍어봤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렇게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 제가 이 채널이 처음이어가지고 비가 꽤 많이 오네요. 아무튼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선글라스도 벗을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죠? 그때가 왔을 때 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또 다음번 회차에 병원에 갔을 때 또 영상을 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수다를 떤 거예요. 정말로. 이따가 제가 그 지난번에 남자 채취하고 잠깐 짬이 나서 여행 갔을 때 살짝 찍었던 실패했던 영상들을 좀 엮어서 쿠키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험관 하시는 모든 분들 그 과정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즐길 수는 없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자신을 압박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사실 나자 채취를 하고 나서 뭔 여행이냐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뭔 여행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뭐예요. 한 10일 동안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것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은근히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만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수다입니다. 한국이 아니고요. 치앙마이. 제가 지난주에 그때까지 벌벌 떨고 있기 전까지 하고 비행기 표도 그 전날이니까